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5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영국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면과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교육 자체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대두가 됐지만, 미국에서 보게 되면 디스턴스 러닝서부터 시작해서 이 온라인 교육의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학교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온라인 교육을 계속 시작했는데, 이 온라인에 대한 장점이 있고 오프라인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 캠퍼스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온라인에서 가지고 있고, 온라인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되면 자녀 학습에 커다란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SAT, ACT는 퍼펙트 스코어 받는 애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커다란 장점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요, 한 30년 전부터 온라인을 함께하는 학교들이요, 학문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온라인 분야는요, AI처럼 아주 잘 세팅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만 가지고서도요, 학문적인 준비를 잘 이뤄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에 대한 아직 이해가 약해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거를 갖다가 수준을 좀 낮게 보고, 오히려 교사하고 공부하는 걸 자꾸 강조하고 우선시 여기는데, 이미요, 이 코로나 이전에 대해 미국에서는요,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경계론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졸업한 리버티만 하더라도요, 온라인 탑3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참 그래도 리버티 대학이 잘한 것 같아요. 온라인 분야에서 미국의 탑3 중에 하나니까. 그럴 정도로 온라인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게 될 적에 여러분 학습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고, 이 온라인 학생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잘 장점들을 활용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은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미국에서는 먼저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한테는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걔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가, 이런 이유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크리스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걔들에게 줬던 게 맨 처음에는요, 안 되니까 인공위성을 대어가지고 셀룰라이트를 줬었어요. 그러다가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니까 또 비디오 테이프를 줬어요. 또 비디오 테이프에서 CD가 나오니까 CD를 줬어요. 요새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걸 연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역사는요, 보통 1970년도, 70년 전후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70년도만 하더라도 70, 80년, 90년, 2000년, 2010년, 50, 온라인만 하더라도 50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온라인의 역사가 50년이지, 이 교재를 편찬하고 이것까지 치면요, 컨텐츠를 갖다가 만든 것까지 하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학문적인 수준이 대단히 탁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정책에 따라서 교재가 막 변경되고 그러는데, 이 크리스천 교육은요, 100년 동안을 갖다가 온라인하고 같이 성장되어 왔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온라인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반복 학습을 해서 피니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요,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미국 공부는요, 먼저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수학과 가는 애도 영어를 잘하면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모든 게 영어를 맨 처음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영어,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할 적에 한 과목을 갖다가 반복해서 완벽히 끝내도록 제가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자, 보세요. 미국의 교재를 보면 7학년, 8학년, 9학년 교재를 보게 되면 수준이 확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교재는요, 90%는 반복을 시킵니다.
10%의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그래머가 나옵니다. 문법 교재. 그냥 확, 그리고 10학년 또 7학년에서 8학년, 8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가도요, 90%는 반복이에요. 한번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7학년 교재인지 어떤지 8학년 교재인지를 헷갈려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재는요, 그걸 공부하면 그게 몸에 뱉게 하는 게 그들의 교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교재를 마스터해라. 한 교재를 마스터하면 10%만 나오기 때문에 다음 교재 공부할 때 굉장히 좋아요. 또 다음 교재 공부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를 정확히 마스터하지 못하면 다음에 가서 또 몰라. 다음에 가서 또 몰라. 다음에 가서 또 몰라.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들어오면 먼저 온라인으로 문법을 갖다가 잘 정리하도록 아이들에게 온라인을 한번 줘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권을 갖다가 마스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의 교재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골에 있는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하려면 쉽게 구성이 돼야 되고 자기가 혼자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그 홈스쿨링 교재가 팔립니다. 그 홈스쿨링 교재를 딴 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이 홈스쿨링 교재의 특징 중에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학문성은 높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이 홈스쿨링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처음에 온라인을 가지고 반복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딱 끝나게 나면 7학년인지 8학년인지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책을 갖다가 반복해서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공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SAT나 ACT에서 만점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제가 미국에서요, 학생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아이비리그 가고 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문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영어의 문법을 딱 정리해 놓으면요, 미국 애들도 앞서갑니다. 미국 애들은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같이 성장했는데 걔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문법을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문법을 정리하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계속 읽으면 문법이 정리된대도요. 계속 반복하면 문법이 정리돼. 그냥 대충 문법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완벽히 반복을 해서 하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어만 많이 외우면 나중에 SAT, ACT 고득점 나옵니다. 한국 애들이 만점 제가 미국에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 지도할 때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맨 처음에 오게 되면 온라인을 가지고 문법 하나를 완전히 정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많이 확보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온라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온라인은요, 어려워요, 맨 처음에. 그런 방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의 습관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단계를 잘 넘어가면 온라인이 주는 커다란 도움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아이들이요, ACT에서 제가 30점을 넘어가는 학생들은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고는 30점을 못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근데 온라인을 하는 애들이랑 거의 다 30점을 넘어갑니다. 왜 그래요? 온라인의 장점들을 잘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저는 온라인을 갖다가 제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에 대한 경험을 20년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장점을 잘 압니다. 그리고 활용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게 잘 알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온라인은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잘 활용을 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잘 못해요. 온라인을 줘보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승리해서 이거 하나 마스터해라.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자기주도적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람들에게 뭐 자기주도 학습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많이 나와 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검증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교육은 여러분 연습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교재는요, 이미 이 역사가 100year가 됐어요. 100년이 됐어요. 검증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렵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요, 애들이 그래요. 맨 처음에는요, 영어 교재를 가지고 하나를 마스터하는데 막 집중적으로 하는데 아이들마다 조금 그 편차는 있는데 보통 4, 5개월 걸려요. 좀 더 걸리는 애들 6개월까지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빨리 끝나는 애들 3개월 만에 끝내요. 영어 교재 하나 끝내는데. 자, 근데 이 3개월 만에 끝난 아이가 다음 학년에 가서 막 4개월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다음 학년에 가서 영어 책을 대하면요, 4개월을 가졌던 게 똑같은 수준이고 한 학년 위에 높은 데 2개월 걸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온라인을 갖다가 다음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걸려? 1개월 걸려요. 1개월 정도 걸릴 정도 되면요, 얘는 아이비리그 갈 실력이 되는 애입니다. 이미 단어에 대한 숙달이 이루어지고 문법에 대한 숙달이 이루어졌어요. 보통 이거를 3, 4단계 한번 해보면요, 아이들의 영어 성적이 확 들어갑니다. 학문도 일관성입니다. 여기저기 막 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하면서 학문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끝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온라인 학습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 학습들을, 이 강점들을 갖다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잘 이해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만 하들 50년, 텍스트북이 100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단어가 몰라요? 단어를 몰라서요. 단어 모르면 또 찾아서 하고. 그래서 반복하다가 보면은 단어도 익숙해지고 문장도 익숙해지고 구레마도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커다란 고득점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맨 처음에 어려워. 맨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애들한테 온라인을 주면 다 포기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온라인을 주면 다 포기해요. 왜 그래요? 자기 주도 학습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도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이 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온라인에 자기 학문을 잡아줄 때까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또 온라인에서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그걸, 그래서 가다가 또 모르면은 아이들이 가다가 진도가 못 나가. 그게 온라인의 단점이야. 왜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히 달려.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애들은 또 질문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학문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시대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요? 적잖아요. 제가 미국의 온라인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애들은요, 12학년 때 12학년 과목을 시키지 않고 미국의 대학 온라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지만 리버티 걸 하는데 리버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하는데 하게 되면 대학 학점을 취득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리버티는 또 탑3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리버티 유니버시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대부분이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보통 기본적인 제너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트랜스퍼가 됩니다. 1학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과 시간도 아이들이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온라인의 장점이 많죠. 그거 외에도 보면 미국의 온라인을 하는 대학들과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밥존스 같은 데서 우리 교사들이 강의하면 50% 장학금 줍니다. 에클레시아나 이런 데서도 50% 장학금 줍니다. 뭐 이런 예제들이요, 온라인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잘 활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온라인이 중요하냐, 오프라인이 더 중요하냐, 온라인이 더 좋으냐, 오프라인이 더 좋으냐, 이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온라인의 강점이 있고 오프라인의 강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요즘에 한국교회가 설교를 하는데도 온라인이 된다, 오프라인이 돼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예배에도 똑같이 정역합니다. 저도 학생들 예배하다가 보면요,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대면 예배를 대체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요, 기도시키면 두세 시간 기도시키면 방언도 하고 입신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통성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 청소년 애들은요 3시간만 기도하면 그런 거 막 터져요. 자, 그게 온라인으로 대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이 그러면 예배에서 필요치 아니야. 온라인에서 교육이라든가 오프라인이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이것이 미국 교육에서 제가 검증을 된 것을 보니까 온라인은 이거 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온라인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온라인에 대한 단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하다가 못하면 온라인이 안 돼요. 특별히 또 온라인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사회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자 하다가 컴퓨터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홈스쿨이라든가 온라인을 미국에도 보게 되면요, 단점이 뭐냐면 사회성이 부족해요. 애들은 그 나이 또래 애들하고 막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에 학교가 있으면은 그 홈스쿨러들이 있는데 막 200명, 300명씩 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학교에 일주일 중에서 한 3일은 옵니다. 와서 축구도 하고, 걔들은 홈스쿨러들이 매일 만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서요. 사회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미국의 홈스쿨러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요, 집에서만 그냥 온라인 공부한다 그러고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이거요,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 있습니다. 격리됩니다. 교회는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성도의 관계를 배우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래요. 온라인 예배요, 드려도요, 교인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고 다 오라 그래요.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라 그래요. 성도들끼리 와서 서로 인사하고 가라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섬기는 걸 배우는 거고 헌신하는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와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에 이런 거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애들은요, 질문해야 될 것이 교사한테 되게 많아요. 그거를 질문하면서 성장한 아이와 하나한 아이는 커다란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진학을 쓰는 교사가 있어요. 이 대학 진학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0년 동안을 애들 대학 진학 추천서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어떻게 대학 진학 추천서를 써줘야 붙는지를 이제 알겠대. 근데 아는데 그 추천서를 쓰는데 전제가 뭐냐면 학생을 내가 친할 때, 학생에 대해서 내가 잘 알 때 걔에 대해서 잘 써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자주 찾아오십시오. 미국의 추천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애캐데믹 카운셀러가 쓴 추천서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 거는 온라인에서 얻어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의 대학은요, 10,000개가 넘어요. 비공식적인 대학까지 하면 20,000개가 넘을걸요. 학생 수보다 대학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하고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요, 온라인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교사하고 하다 보면요, 교사가 학생을 알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런 방향 제시를 좀 해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온라인은 제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그거 압니다.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학기를 지나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학기를 지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을 학습적으로 잘 장점들을 두 개 다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갖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거를 20년 이상을 비유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압니다. 자, 또한 온라인을 선택할 때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밥 존스가 있습니다. AOP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AOP는 리딩 중심이고요. 리딩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리스닝이 되는 애들은요, 오히려 AOP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스닝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떤 걸 하는 게, 밥 존스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온라인을 선택할 적에는 학생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적이 좀 낮은 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책은 너무 쉽다고. 아니요, 책이 쉬운 게 아니라 우리에서 영어라던가 미국 학습에 대해서 부족한 애들은요, 쉬운 과목을 가지고 완전히 끝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의 홈스쿨링 교재는요, 굉장히 쉽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교재들이 구성돼 있어요. 근데요, 그거 공부하고 나면 또 학문적인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게 마스터북 같은 경우예요. 매시유 C 같은 경우예요. 요즘에 제가 미국에서 프랩스쿨 프랩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건 미국의 유치원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해도요, 어렸을 때 영어 다 끝납니다. 근데 제가 또 얘기하죠. 제가 영어를 막 가르치다가 보면 영어가 잘 안 늘어, 애들이. 그러면요, 미국 학교에다가 3개월, 6개월만 보내면요, 원어민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거 온라인이 해결합니까? 온라인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온라인과 이거는 장점들을 다 교화하면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제가 온라인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교육 시켜주고 우리 학교 얘기해주면 사람들이요, 들어오면 다 아이비리그 가고 뭐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학교는 자료를 제공하고 방향성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에요. 학교에서는 1등서부터 꼴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이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콘텐츠가 다양하게 잘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잘 논리적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할까? 미국의 교재들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A 다음에 B가 나오고 B 다음에 C가 나오고 C 다음에 D가 나오기 때문에 A를 정확히 하면 B를 할 수가 있고요. B를 정확히 하면 D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런 콘텐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지금은 정말로 크리스천들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며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학문적인 수준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이어줄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미국의 대학에 대한 정보를 좀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왜 대학에 대한 거를 왜 목사님이 그런 걸 강의하십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 뭐가 답답하냐? 크리스천들이 공부 조금만 해도 선택의 기회가 얼마나 좁은데 정보를 몰라서 돈이 없다고 방황하고 방법이 없다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걸 좀 안내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온라인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 가면서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